안녕하세요. 네, 의학이론 가르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이시죠? 의학은요. 혹시 어느 정도 조금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가장 기초부터 할 거고요.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앞쪽에 많이 집중을 할 거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공부를 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요. 해부학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의학이론이든 뭐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기출 문제가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쉽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쉽게 쉬운 문제처럼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허를 찔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어떤 과목이든 가장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4시간 하고요. 다음 주에 4시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요. 처음에 제가 공을 들이는 게 4시간 반 수업을 했는데 7장 나가고 8장 나가고 이래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8주 동안 할 건데 이걸 다 언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거를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자세하게 기본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응용이에요. 의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냥 읽으면 그 내용이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의학 용어라고 하는 약간 특수한 단어들이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박혀 있는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막 인터넷 찾아서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길어지고 짜증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뭐냐면요. 용어기 때문에 요거를 일컫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쪽으로 갈 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갖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요거 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용어들을 오늘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만 머릿속에 넣으려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또 해도 되는데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책을 봤을 때 생소하지 않고 어디서 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하면은 한 반은 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쳐다보면요. 일단은 4주 동안은 상해를 할 거고요. 4주 동안은 질병을 할 겁니다. 근데 상해하고 질병을 막 논아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상해를 하지만 질병을 한 번씩 끌어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자, 인체의 구조입니다. 인체의 구조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렇게 뭐 크게 와닿는 건 없고요. 맨 첫 번에 1번을 한번 보면 해부학적인 자세라는 말이 나와요. 해부학적 자세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손사를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고 뭘 하느냐면 뒤에 가서 뭐 산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면 후유장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동차 이런 데서. 그러면 후유장애를 할 때 뭐냐면 사지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후유장애는 관절, 강직, 관절, 운동 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잘 안 되는 거. 원래는 운동이 정상은 이만큼인데 요만큼 안 돼. 요만큼밖에 못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관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측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안 움직여라고 상대방에서 안 움직여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동 각도를 잰다든지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똑바로 선 상태에서요, 그냥 눈은 정면으로 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양발은 모으고 그다음에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 간다는 뜻은 뭐냐면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체는요, 정중앙을 가지고 나눴을 때 딱 접으면 좌우 대칭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뭐를 얘기해도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다 가운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팔을 안으로 모으세요 하면 이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안으로 모으세요. 바깥으로 벌리세요. 그럼 이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지는 대칭이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 해부학적 자세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자세에서요, 손에 있어서 내측이 어디예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이 내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미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측을 한번 안쪽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내민 사람은 이게 안측이야. 그죠? 이렇게 내민 사람은 이쪽이 안측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해? 새끼손가락 방향이냐 엄지 방향이냐가 많이 달라요. 이게 나중에 이게 돈하고 배상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요, 이게 달라졌을 때는 크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해부학적 자세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다음 그 부분에서 면에 관한 용어를 배울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에 상해를 입거나 할 때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을 때 어떠냐? 방사선 기사가 그냥 무조건 대고 그냥 있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묘하게 금 같은 것들이 그어져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팔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서라 옆으로 서라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해부학적 자세를 근거로 해서 촬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면에 관한 용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얼굴을 들여다보고요. 환자를 들여다보고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라고 무당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면 피검사 결과 엑스레이 결과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봤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앞에서 정중면을 찍을 수도 있고요. 측면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사면으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온 엑스레이 장면이 측면이냐 앞면이냐 이런 걸 할 때 이런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박스 쪽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정중면입니다. 다른 말로 시상면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요. 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체를 중앙에서 좌우 대칭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는 단면이지만 CT나 MRI를 찍을 때 정중면을 놓고 이렇게 단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중면, 세로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체는요. 좌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요. 제가 옆으로 돌 겁니다. 그럼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앞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관상면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관상면, 정중면 또는 시상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시상면, 관상면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 자르는데도 어디서부터 그럼 인체를 앞뒤로 딱 자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중면은 가운데 부분으로 해서 딱 정중앙을 가지고 그 시상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앞뒤를 어떻게 잘라? 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우리 쏙 들어가 있는 데 있죠. 머리가 아프면 여기를 막 집어넣어. 이거를 관자놀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서 관상면이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의학 용어가요. 한국말로 옮겨오면서요. 한국말로 바로 옮겨온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책들이 단어들이 좀 어렵고 약간 외색이 좀 띄고
한문이 막 섞여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단명도 그렇고 우리 인체 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한글화 시켜요. 한글이 더 어려워. 왜냐하면 들어보지를 못한 이게 뭐 어디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이걸 한글로 이제 많이 바뀌어갈 거예요. 근데 한글로 바뀌어가도 우리 몸에서 뭐 그 얘기할 때 눈 그러면은 뭐 한글도 똑같잖아요. 이 눈도 있고 뭐 밖에 내리는 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해요? 가로 열고 영문으로 쓰든지 한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죠? 눈은 뭐 눈 안자를 쓴다든지 뭐 밖에 있는 눈은 뭐 스노우 뭐 이렇게 해서 뭐 빙살자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골 그러면 어디예요? 코 비자 써서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다리에도 비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서에 비골골절이야 라고 나오면 이게 얼굴에 있는 비골인가 다리에 있는 비골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중면, 시상면, 관상면 그 옆에 보시면 전두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상면 옆에 전두면은 뭐냐면 제 이마를 이렇게 들면요. 이 얼굴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앞전자 그다음 머리 두자를 쓴 거예요. 이게 전두골이에요. 머리 앞에 이마를 전두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마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눈다. 그래서 전두면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자, 지금 봤더니요. 전부 다 인체를 옆으로 나누고 앞뒤로 나눴어요. 다 세로면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가로면이 나와야 되겠죠? 가로면을 우리는 수평면, 가로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면, 가로면의 다 영상이 나오는 걸 우리는 MRI라고 얘기해요. MRI는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들여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체를 만약에 머리에 대한 MRI를 찍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 면도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면도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는 면이 있죠. 그래서 면이 세 가지로 딱 세팅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병변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도 찍고 그 다음에 앞뒤로도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면으로도 찍는 거예요. 그래서 MRI는 거의 대부분을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작은 병변도. 근데 MRI 나오기 전에 CT는요. 요런 면이 없어요. 세로면이 없고 시상면이 없고 단면만 있어요. 수평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면만 있으면 끼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RI라는 그런 영상 기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움직임에 관한 용어는요. 뒤에 가서요. 사지골이 나올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 우리가 늘상 쓰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자, 첫 번째 볼게요. 관절은요. 관절이 관절다우려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유장애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절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를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것들은 다 굴곡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죠? 구부려봐. 그럼 다 구부리는 거예요. 이걸 굴곡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각을 이루는 것들은 다 굴곡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럼 반대도 있죠? 반대로 피는 걸 우리는 신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굴곡, 신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부림, 그 다음에 펴. 그래서 굴곡, 신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만 굴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 손가락 피고 굵고 그러니까 굽히고 피고 하는 것들도 다 굴곡, 신전이고요. 자, 하지 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구부리고 피고. 됐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구부리고 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내전, 외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자, 이제 좀 전에 배운 정중면.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요. 자, 저 보세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팔, 다리에 대하여 자, 외전, 내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뭔가 움직임이요.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를 전부 다 내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 자, 볼게요. 자,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들어오는 걸 다 내전이라고 할 거예요. 됐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팔다리를 움직일 때 보통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전.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겠죠?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단어를 외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외라는 말 굉장히 쉬운데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막 헷갈려. 왜냐면 두 개라서 그래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두 개야. 우린 다리도 두 개고 팔도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측 외측이 지금은 되게 쉬운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외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방향에 대한 거를 꼭 보세요. 내는 뭐예요? 정중앙에 가까이 있는 건 다 내측이에요. 정중앙에서 멀어져 있는 거는 다 외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측으로 들어오는 운동을 내전이라고 할 거고요. 자, 정중앙에서 멀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범위, 그러니까 운동 그 종류를 보면 딱 가장 기본이 네 가지.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깨 관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엉치 관절이라고 얘기하는 고관절이죠. 힙 조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뭔가가 돌릴 수가 있어요. 저 보시면 어깨는 돌려요. 다른 데는 약간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관절은요. 얘가 돌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는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돌릴 때도 방향을 줘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면 외회전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돌리는 건 내회전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내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아가면 내회전이고요. 바깥을 향해서 돌리면 외회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라는 말도 쓰고 회내, 회외 이런 말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데 안쪽으로 회전을 하느냐 저기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이 돌아가는데 완전히 돌아가는 걸 회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약간의 돌아가는 거를 다 여기에서 약간 돌아가는 단어를 쓸 때 안쪽으로 돌아가면 회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회예요. 자, 손바닥에서 어떤 게 회내고 어떤 게 회일까요? 만약에 돌리는데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새끼손가락이 가운데로 붙는 거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내, 회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바닥, 발바닥에서요. 자, 저 보세요. 손은요. 엄지하고 저 보세요. 이게 가장 헷갈려요. 손하고 발은 손이 가장 헷갈려.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손바닥을 뒤집을 때마다 내측 외측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발바닥이죠. 발은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밀면 엄지가 바깥으로 갈 수는 없죠. 항상 엄지는 어느 쪽으로 가요? 안쪽으로 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손하고 발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내밀어 봐 그러면 발은 내밀으면 어떻게 해요? 발등이 있으면서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밀지 말고 이렇게 내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다르다. 새끼발가락 쪽이냐 새끼손가락 쪽이냐가 방향이 조금 다르다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발에 있어서 쭉 뻗어서 자 엄지 쪽이 내측이고 뭐예요? 바깥에 새끼발가락 쪽이 외측입니다. 그러면 움직여 보세요. 자 외측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움직일 땐 이렇게 발목을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확 돌아가지는 않죠. 반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발등치기 할 때도 그죠?
이렇게 밖에 부채살처럼 돌아가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300 뭐 아무튼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안쪽으로 까딱까딱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내번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바깥쪽으로 까딱까딱 들어가는 거를 외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내번은 발목을 움직여서요. 발바닥이 몸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발바닥이 몸 쪽으로. 그 다음에 외번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걸 외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굴곡신전, 내전, 외전, 뭐 내반, 외반, 뭐 반이라는 말도 쓰고 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쪽에다가요, 방향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운동에 관한 그 용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맨 밑에서요, 두 번째 말고요, 밑에 두 개를 안 한 게 있어요. 배측 굴곡, 처측 굴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제가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측이야 그러면 등 쪽이야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배측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몸에 등이 몇 개나 있어요? 손등, 발등, 또 원래 등허리. 그죠? 예, 그렇게 있는데 뭐 누구는 콧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배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손등이야 그러면 앞에다가 수배부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느냐면 진단서에 이렇게 나와요. 수배부 좌멸장. 그러면 손이 이게 겉에가 뭉개졌다는 거야, 손바닥이 뭉개졌다는 거야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배측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다가 족배부 그러면 발등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배라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등허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허리 아프면 무슨 통이라 그래? 요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허리 요자를 써서 그러면 앞에다가 요배부 하면 등허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배부 그러면 등허리가 아픈 거구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요, 이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이 몸쪽으로 붙이는 상태에서 자, 저 보세요. 굴곡해 보세요. 이게 굴곡이에요. 그지? 이게 굴곡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여기서 방향을 줄 겁니다.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배측 굴곡 해보세요. 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뒤집으면 되지. 뒤집어서 배측 굴곡 해보세요. 이게 배측 굴곡이에요. 그지? 그러면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굴곡이에요, 신전이에요, 이건? 헷갈리죠? 신전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이게 굴곡이라며. 그럼 반대로 피는 거는 신전이 될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을 주면서 배측 굴곡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손 놓고요. 손목을 굴곡시켜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의사들끼리도 많이 헷갈려요. 의학 용어인데.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손목에 있어서는요, 굴곡신전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방향을 주는 거야. 배측 굴곡이 얼마야? 자, 배측 굴곡이 몇 도야? 그래서 배측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손등, 발등. 그래서 손등 쪽으로 구부리는 게 몇 도야? 배측 굴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발에 있어서 배측 굴곡, 발에 있어서는요, 굴곡신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발은 붙어가지고 뒤집힐 염려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의학 용어에서는요, 항상 동일시를 해. 어깨 관절하고 고관절하고 많이 동일시 하고요. 용어를. 그 다음에 손목 관절하고 발목 관절을 거의 많은 부분들을 동일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도 배측 굴곡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거죠. 배측 굴곡. 그러면 굴곡 원래는 손목에 있어서 이게 신전인데 이거를
굴곡이라고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굴곡으로 쓰면 돼요. 방향 쪽으로.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는 다 굴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굴곡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 쪽으로 굴곡. 됐죠? 뒤집습니다. 손바닥 쪽으로 굴곡. 이게 굴곡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닥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는 얘가 등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바닥이라는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손바닥, 발바닥이 나오겠죠? 여기 바닥이. 근데 이것만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손바닥은요. 우리가 손바닥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장측이라는 말을 써요. 손바닥 장자를 써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발바닥은 뭐냐? 그러면 발바닥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바닥을 일컫는 단어는 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저.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배, 저 이거 하나만 알면요 앞으로 나와 있는 의학 용어에서요 무슨 저부가 어떻고 배측이 어떻고 얘기할 때 배가 또 갑자기 잊어버렸어. 그럼 이게 배인 것 같아. 아니에요. 등이에요. 등.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헷갈리면 요배부 이걸 입에다 놓으면 요배부 등허리. 그죠? 허리 요자니까 요가 앞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등이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저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발바닥이야. 그러면 족저부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족저굴곡 하면 돼요. 그죠? 발등 쪽으로 그러니까 저측 굴곡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발등 쪽으로 굴곡은 배측 굴곡이 될 거예요. 자, 손은 배측 굴곡 그 다음에 손바닥 장자니까 장측 굴곡. 요것만 있으면 돼. 이거 4개만 알면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손사 하시면서요. 이거를 가장 많이 헷갈려요. 너무도 당연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막 써.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요. 배측, 저측 또는 장측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측, 저측을 얘기하면 배측은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상태를 우리는 배측 굴곡이라고 그런다. 저측 굴곡은 뭐냐? 발바닥이냐 손바닥을 굴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측 굴곡이라고 써도 되고요. 저측 굴곡이라고 써도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배측, 저측, 장측 이런 말이 쓰는 거예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 10가지를 쓰고 설명해라. 10개를 써야 돼. 그러면 다 4-5개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말한 거 굴곡, 신전, 내전, 외전 거기다가 회전을 붙이면 되잖아. 내회전, 외회전. 그럼 6개는 썼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죠? 다 나온 것 같아. 사실은 6가지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건데 여기다가 방향을 주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4문제를 더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방향이 뭐가 있어요? 등 쪽이냐, 그 다음에 바닥 쪽이냐를 쓰면 되죠. 배측 굴곡, 저측 굴곡, 장측 굴곡. 그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 줘야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10개가 잘 안 돼. 그러면 아까 얘기한 회내 4번, 외번 반쯤 돌아가는 것들 4번, 외번까지 치면 10개가 훌렁 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움직임에 관한 용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나중에 손사에서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재산보험에서요. 움직일 때 맷도가 부족하고 이런 거 있죠?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장애분류표 나올 때요. 한 다리에 한 팔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약간의 장애를 남긴 사람 이걸 얘기할 때 약간은 뭐고 제대로는 뭐고 뚜렷하는 뭐고 심한은 뭔가 유권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4분의 1 정도가 제한이 있는 사람, 2분의 1이 제한이 있는 사람, 4분의 3이 제한이 있는 사람 뭐가 움직임이 그럼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각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종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다 합쳤더니 맷도가 나와야 되는데 맷도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후유장애가 몇 급, 어디에 속한다, 몇 항에 속한다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체 부위의 방향에 따른 용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다 했어요. 내측, 외측. 내측이 뭐예요?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다 가까이 있는 건 다 내측이야.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건 다 외측이야.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다 내측이고 그 내측이 아닌 데는 다 외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에서 내측, 외측을 얘기할 때는 각각의 뼈에 대해서 내측, 외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해부학적 자세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 내측, 엄지 쪽으로 다 외측이 될 거예요. 그지? 맞죠? 다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걸 내측, 외측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근위, 원위가 나와요. 자, 근위는 가까울 근자야. 가까운 거. 그러면 뭔가 중심이 되는 데서 가깝냐 뭐냐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본이 되는 게 심장입니다. 저 보세요. 심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근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서 멀어지는 거를 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데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뼈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팔뼈가 있으면 위에 팔 하나, 아래 팔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 빼고. 그러면 얘 팔을 우리는 상완골이라고 얘기하고 상박골이라는 말로도 써요. 이건 뭐 흔히 쓰는 단어니까. 그럼 여기에서 근위는 어디야? 여기 심장이잖아요. 심장이니까 여기가 근위. 여기가 원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랫뼈 두 개가 있어요. 뭐 요골 척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요골 척골에서 근위는 어디야? 여기가 근위, 얘는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상박골의 원위와 요척골의 근위가 서로 만나서 관절을 이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근위, 원위를 얘기할 때는요. 전체 팔 전체를 따지면 여기가 근위,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원인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항상 개별로. 응? 개별로. 그러면 자, 손가락 되게 쪼물쪼물 많아요. 자, 관절이 몇 개예요? 엄지를 제외하고는 3개야. 뼈가 3개씩 있어요. 그죠? 마디가 3마디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근위야? 어디가 근위예요? 이게 근위잖아. 팔을 이렇게 넣으면 그래도 심장이 가까이 있는 게 얘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놓으면은 근위가 여기예요. 그래서 뼈를 얘기할 때 얘를 지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수지골. 수지골에서 여기는 근위지골. 끄트머리에 있는 걸 원위지골 하면 되겠죠? 맞아요? 안 어렵죠? 그럼 가운데는? 가운데 중자 쓰면 되지. 그지? 중위지골.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서에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이렇게 나와. 중위지골이 어디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 손가락을 딱 펴갖고 가운데 여기네. 자, 여기네. 여기가 부러졌네. 그러면 어디가 아플까? 어디를 고정해야 될까? 여기가 다 고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고정을 빼고 나면 운동이 어디가 안 될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되게 중요해. 방향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위, 원위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장측이라는 단어 썼죠? 장측은 어디라고? 손바닥. 손바닥 쪽이다. 자, 배측, 등 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바닥 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저측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쓰는 거예요. 장측은요, 딱 손에서만 쓰는 단어고요. 저측이라고 하는 거는 다 밑바닥은요, 전부 다 저측이라고 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개골이에요. 자, 두개골은 그냥 동그래. 동그란데 보면은요, 우리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다 알지. 뇌가 들어있지. 자, 뇌가 들어있는데요. 자, 뇌가 들어있으면, 뇌가 들어있는데, 두개골이 뚜껑만 있을까요? 뚜껑만 있으면 뇌가 있으면 흘러내려. 코로 내려와야 되고 막 이런데 귀로도 내려와야 돼. 근데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두개골에도 이렇게 받쳐주는 뼈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쳐주는 데가 있어서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바깥으로 밑으로 안 쳐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이거를 저라는 말을 안 쓰지? 그러면 머리 바닥뼈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바닥뼈를 뭐라고 하면 돼? 두개 저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책을 읽어보는데 두개 저부골절 이런 말이 나와. 두개골이는 두개골인데 어디가 부러졌다는 거야? 아, 밑바닥 뼈가 부러졌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는 단어, 배라는 단어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뭐 요골축, 뭐 척골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예요. 뭐든지요. 우리 몸의 모든 방향을 얘기할 때 내비게이션은요. 뼈예요. 뼈.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뼈 쪽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아까 내측 외측을 얘기할 때요. 자, 어디가 내측이야? 팔에서 쳐보세요. 자, 팔에서 어디가 내측이야? 보통은 다 사람들이 엄지를 안쪽으로 넣어요. 이렇게. 이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다 내측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이 내측이에요. 근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해. 그러면 뼈 쪽 뼈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내 뼈가 얘가 뼈가 두 개야. 하나는 요골이고 하나는 척골이에요. 자, 이래서 상지골 이름을 세 개를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완골, 요골, 척골이에요. 자, 요골, 척골인데 도대체 어떤 게 요골이고 어떤 게 척골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어떤 게 요골이고 어떤 게 척골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내놓고 자기 손바닥 딱 내리세요. 자, 한쪽으로 자 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자, 엄지 쪽에서 갑니다. 엄지 쪽에서 쭉 내려서 내려오는 뼈가 가장 많이 이렇게 번번하게 만져지는 거 있죠? 여기를 얘기하지 말고 엄지 쪽에서 쭉 내려와서 펀펀하게 이게 요골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봤을 때 엄지에서 쭉 내려오니까 얘가 잡히네. 그죠? 얘가 잡히니까 쭉 따라 올라가니까 얘가 요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봤는데 도대체 엑스레이도 아니고 이걸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는 딱 요것만 가지면요. 나중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알면요. 나중에 신경 이름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 딱. 자, 엄지 쪽이 요골축. 그래서 무조건 엄지 쪽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부분이 요골이에요. 아까 봤죠? 자, 그럼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되죠? 그럼 새끼손가락을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만났더니 뭐 뽁 튀어나오는 데가 한번 보여. 그죠? 이게 척골입니다. 자, 볼게요. 자, 봤더니 새끼손가락에서 쭉 내려왔더니 여기가 만져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폭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바로 여기예요. 이게 척골의 경성돌기라고 하는 데인데 이쪽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 요골축이 어디야? 엄지 쪽.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뒤집었습니다. 자, 요골축이 어디야? 뒤집어도 여기야. 맞죠? 얘를 손을 뒤집었다고 해서 뼈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뒤집어도.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손가락 딱 이렇게 해서요. 요골축. 그러니까 내측, 외측을 얘기해도 되는데 내측, 외측이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측. 근데 또 골은 다 알잖아, 뼈니. 그러니까 요즘은 숨겨버려. 요즘 말을 좀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측. 적어보세요. 요측.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은 척측이라는 단어를 나와요. 자,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서요. 자, 요측으로 손목을 운동을 해보세요.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구부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냅두고 손목을. 자, 이렇게. 그럼 한 사선으로 되죠? 완전히 직각으로 안 되잖아. 그럼 사선으로 얘기하는 걸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선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요사위 하면 돼. 됐죠? 그래서 나중에 책에서 요사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여. 자, 사선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척사위 하면 돼요. 그래서 장애진단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목에 배측 굴곡, 장측 굴곡, 요사위, 척사위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무슨 소리야? 배측 굴곡, 장측 굴곡, 요사위, 척사위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고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넌센스 퀴즈는 아닌데요. 그냥 퀴즈요. 사람이 다치면요. 팔이 많이 다칠까요? 다리가 많이 다칠까요? 상해로. 예, 상지가 훨씬 많이 다쳐요. 그 중에서도 넘어지면 왔다. 어디가 많이 다칠까요? 손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져요?
짚고 넘어져. 이렇게 이렇게 빙판길에서 그냥 쫙 뻗는 것도 있겠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클락션을 막 세게 눌렀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턱이 있어.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보통은 다 반사신경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럼 짚고 넘어지면 재수가 없으면 손 수부에 가장 많이 손이 닿습니다. 손을 먼저 손가락이 먼저 닿으면 손가락이 와르르 부러지지만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대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짚고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은 뭐 재수가 없어서 뭐 꺾여갖고 부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가 다치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다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오물조밀 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 그 중에서요. 조금 더 닿는 게 좀 울퉁불퉁하죠. 여기 약간 도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약간 도톰하단 말이야. 그러면 도톰한 부분이 먼저 닿겠지. 그럼 먼저 닿는 그 부분에 수근골이 있어요. 그게 주상골이야. 그러면 못 먹어도 넘어졌다 하면 그냥 주상골 골절이 일어나면서 저 보세요. 넘어지면서 손목으로 타고 올라가죠. 그럼 손목으로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손목은 주로 요골이에요. 그지? 엄지 쪽이 넓으니까. 그럼 얘 부러지면서, 그죠? 요골 원위부가 부러지면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되게 커. 두꺼운 장골이에요. 그러면 장골은 어지간한 그런 걸로는 잘 안 부러져. 그러니까 여기는 쭉 안 부러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자, 넘어졌어?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부러져야 돼? 어깨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넘어졌는데 쇄골이 부러졌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가장 많이 후유장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손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손목에서 요 사이, 척 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내반, 외반 이런 말도 써요. 그러면 내반은 뭐고 외반은 뭐야? 손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목에서 안쪽은 어디라고 그랬어? 이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엔 척사위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손목에서는 뼈의 이름을 줘서 내비게이션을 줘서 어떻게? 요측 쪽으로 굴곡하는 거 척측 쪽으로 굴곡하는데 사선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90도로 굴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사위, 척사위라는 말을 쓴다. 됐습니까? 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에서요. 맨 위쪽에 보시면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분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써요. 오늘 이것만 배우면 뒤쪽에서 그냥 쑥 그냥 나가. 진도가 그냥 혼자 공부해도 돼. 자, 볼게요. 첫 번째, 돌기는 여러분 다 알아. 표면에서 높이 튀어나온 거 다 돌기라 그래. 이런 거 다 돌기예요. 자, 보시면 뼈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이거 다 돌기야. 다 알죠? 그럼 왜냐면 의학을 안 배워도 이게 뭐예요? 아, 웬 돌기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 오늘은 배, 요측, 그 다음에 척측, 그 다음에 과. 자, 앞으로는 이 과에 대해서 쓸 거예요. 자, 과. 잊지 마세요. 자, 과는 뭐냐면 골단이 비우해져서 튀어나와서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돌기를 다 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뼈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해골, 뭐 이제 뼈다귀, 개뼈다귀 뭐 이런 거 그릴 때 뭐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린단 말이야. 맞아요? 응? 그러면 이 끝부분이 우리는 골단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여기가 관절이야. 여기가. 그러면 위에 있는 뼈가 뭔가 하나가 더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을 관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를 관절면이네 라는 말로 쓸 거예요. 그럼 여기만 관절면이야? 여기도 관절면이네. 이렇게 쓸 거예요. 저 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끝부분이 튀어나와서 두툼하게 불룩, 비후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풀어져 있는 걸 비후라고 그래요. 뭔가가 빵처럼 부풀어져. 점점 판판한 게 아니라 점점 부풀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관절면이 빤빤해졌다가 점점 부풀어져서 관절 돌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과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과. 여기도 과. 여기도 과. 과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데 봤더니 뼈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다 튀어서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어. 그죠? 여기도 보니까 다리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끝이.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예? 근데 튀어나온 걸 전부 다 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름을 얘기할 때 다 과야. 근데 과인데 얘도 과고 얘도 과예요. 그럼 여기다 방향을 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내과라고 하면 되고 바깥쪽은 외과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진단명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상완골이야. 상완골 내과골절. 상완골 외과골절. 그럼 어디가 내과고 어디가 헷갈려. 이게 도대체 어디가 내측이고 외측인지 몰라. 자, 타고 올라갔더니요. 애기 머리통처럼 동그란 게 하나 보이네. 뼈가. 그죠? 이거를 뭐래? 애기 머리통처럼 보여. 골두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골두. 이것도 튀어나온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골두는 항상 안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모든 골두는 전부. 위에 팔에 있는 골두, 그 다음에 다리에 있는 대퇴골에 있는 골두 전부 다 안쪽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안쪽을 향해서 봤을 때 안쪽을 향해서 쭉 내려오는 여기가 내과가 될 거예요. 그럼 바깥쪽은 당연히 외과가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과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전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 뼈는요, 움푹 들어간 것보다 튀어나온 게 훨씬 많아. 그래서 튀어나온 단어만 알면요, 나머지는 다 끝나요. 오늘 다 끝나. 그러니까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나중에 나오면요, 진단서 다 볼 수 있어요. 진단서 보면서 아, 이게 어디가 부러졌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 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날카롭고 뭐 가느다란 돌기야. 밑에 전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전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꼭 외우셔야 되는 건 과, 전자, 밑에 있는 결절 요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전자는 뭐냐면 특히 대퇴골에 매우 큰 돌기를 전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대퇴골이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상지만 얘기했었는데 상지 말고요. 하지 쪽에 보시면 굉장히 큰 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가 이거예요. 대퇴골이요. 응? 대퇴골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까 제가 동그랗게 머리통처럼 생긴 건 당연히 골두겠지. 근데 골두 바로 옆에 보시면 날개처럼 이렇게 솟아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릴게요. 자, 동그란 골두가 있고요. 얘가 골두예요. 골두가 있고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전자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전자. 근데 밑에 봤더니 조그만 게 하나가 더 있어. 이것도 전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큰 전자, 작은 전자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대전자, 소전자 하면 돼요. 얘가 대퇴골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이제 하나 더 해요. 오늘 배운 거. 자, 대퇴골은 골두가 있고요. 전자가 있고요. 전자인데 큰 돌기야. 그러면 이걸 대전자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조그만 거를 우리는 소전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왔더니 동글동글한 걸 또 있어. 요걸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관절면이 비후돼서 관절 돌기를 이루는 거. 과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보세요. 자, 얘도 과, 얘도 과예요. 그러면 제가 골두 쪽이 내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과, 얘가 외과. 됐어요? 그러면 대퇴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대퇴골 골두골절이야.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자, 대퇴골 대전자골절이야. 여기가 부러진 거야. 자, 대퇴골 밑에가 부러졌어. 전자 하부골절이야. 됐죠? 자, 가운데 부러진 거 그냥 간부골절이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대퇴골 내과골절이야. 대퇴골 외과골절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부러지는 건 뭐야? 과하고 과 사이야? 과간골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의학은요. 그대로 보면서 그림 나타내는 그대로 이름을 따왔어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병명이 몇 개가 나와요. 우리가 배우지 않을 때는 대퇴골 골절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따져요. 3등분. 여기는 근위,
여기는 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나와요. 대퇴골, 근위부골절. 그러면 여러분들 근위부구나 하면 안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근위부에 뭐가 속해요? 골두도 있고 대전자, 소전자 다 있어. 자, 항상 이 골두는요. 머리가 있으면 자, 머리가 있으면 요 밑에 뭐가 있어? 모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목을 목경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대퇴 밑에 이렇게 잘록한 부분은 우리는 경부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요. 뒤쪽에 대퇴골 편에 골절을 분류를 얘기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요 단어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불룩하거나 튀어나온 단어를 얘기할 때 제가 골두는 여기다 안 썼어. 머리 모양의 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골두 동그란 게 있고 뒤에 날래 꼭지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대전자, 조그만 꼭지는 소전자. 근데 대전자, 소전자는요. 대퇴골에만 쓰는 돌기예요. 다른 데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대전자부 골절 그러면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응용 문제. 대전자하고 소전자 사이가 부러졌어.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전자와 전자 사이다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면 돼. 자, 아까 과하고 과 사이는 과간 골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과 윗부분이 부러지는 건 뭐라고 하면 돼? 과 윗부, 과 상부 골절, 상과부 골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과자 하나만 배우고 전자 하나만 배웠는데 상병명이 무지만이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단어를 얘기할 때 자, 전자, 대전자, 소전자, 그죠? 과, 돌기, 극, 이런 것들은 그냥 쪼물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쉽게요. 밑에 보니까 결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결절은요. 주위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되는 비후부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전자는요. 매우 큰 돌기로 콱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런데 결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진 모르지만 옆에 보니까 동그란 골두 말고요. 옆에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솟아나온 게 있어. 그래서 얘는 대퇴골이지만 대퇴골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어떻게 됐어요? 상완골이 있어. 상완골을 제가 또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 자,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앞에 동그란 거니까 골두라고 하면 돼. 그죠? 얘도 과죠? 얘도 과예요. 자, 골두 있는 쪽이니까 여기가 내과, 여기가 외과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뒤에 툭 튀어나온 게 얘는 날카롭게 큰 돌기라서 전자라는 말을 썼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둥글둥글해. 이거를 우리는 결절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얘는 상완골입니다. 자, 결절이에요. 봤더니 밑에 조그만 게 또 있어. 그럼 얘도 결절이야. 그럼 조금 전에 큰 거는 대결절, 조그만 건 소결절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또 나와요. 골두골절, 경부골절, 대결절골절, 그 다음에 간부골절, 과부골절, 내과골절, 외과골절, 과간골절 다 나와. 똑같습니다. 뼈 이름만 알고 요런 해부학적인 돌기들만 알면 끝! 이렇게 오늘 배운 거를 한 3주쯤 있다가 다시 대퇴골 편, 상완골 편에 들어가면 안 잊어버리실라나요? 오늘 이거는요, 그냥 우리 몸에서 큰 뼈 2개, 딱 2개, 이것만 가지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요걸 첫 걸 묻는 문제 3번, 4번 이렇게 도식해가지고요. 문제 그거 나왔잖아요. 쇄골은 뭐고 견갑골은 뭐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 이거 잘 헷갈려. 그러면 자기 몸 거 보면 되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쇄골이었어. 여기 상완골이었고 여기 요척골이었지. 그러면 손 밑에 이게 뭐가 있지? 이거 얘기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아주 그냥 갖다 먹어라 하는 10점짜리로 그냥 먹어라 하는 문제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분에 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이게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움푹 패이거나 오목한 것에 관한 용어는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와 하나만 알면 돼요. 저 보세요. 좀 전에 튀어나온 건 과야.
자, 움푹 들어간 건 와야 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응이 오냐 기억이 오느냐에 따라서 영 다른 말이 돼. 과부굴절이야 하면 튀어나온 게 부러졌구나 하면 되는데 와 하면 어떻게 와가 뭐야 그러면 들어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로 우리 툭 들어간 데가 어디야? 여기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안, 와 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움푹 들어간 거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안, 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 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뭐 안, 구 안에 뭐 그거는 동그란 볼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움푹 들어간 뼈에 뭔가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동그란 게 튀어나왔으니까 움푹 들어간 데가 있겠죠? 이것도 와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관절 와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디에서 보시면 관절 와 위드가 아니에요. 위드가 아니에요. 뭐뭐 와가 아니야. 여기서의 와는 포사라고 그래서요. 푹 들어간 거를 우리는 와라는 단어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관절 와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와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오타야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절 와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와는 위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와, 과 요것만 헷갈리지 않게 보시면 오늘 끝이에요. 사실은. 그거 외우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